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김수영 씨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10월입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10월인데 여러분들 김수영 시를 읽으면서 새로운 시대와 또 우리 삶도 바뀌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 그림자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 제목이 하 그림자가 없다예요. 이게 재밌죠? 하 그림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림자가 없다.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으면 본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본체가.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본체가 보이지 않는다.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원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림자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림자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겠죠. 마치 없는 것처럼 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이. 지금 적도 안 보이고 이 시가 4.19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제 쓴 시입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모임부터는 4.19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에 4.19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때부터 이제 4.19에 대한 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책의 그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이 김수영 시로 쓴 자서전의 304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를 썼을 때 이제 김수영은 달나라의 장난 이 시집을 1959년에 11월 달에 출판하고 그 이후에 이제 60년으로 넘어가서 4월 달에 이 시를 씁니다. 달나라의 장난. 이 시에는 6.25 때의 그 해방기와 6.25 때의 정서가 가득 차 있죠. 근데 이후부터 이 시집을 지난 다음부터 이제 4.19 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식물에 관한 시들을 많이 읽었는데 채소밭가에서라든지 그다음에 기운을 주라가 나오는 여러 시들, 그죠? 꽃에 대한 시들을 여러 시들을 읽었는데 이제는 직접 혁명에 대한 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19 바로 전에 쓴 시가 바로 이제 그 시인데요. 이 시집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사령, 그다음 몰입에, 그죠? 그 다음에 밤, 꽃, 서시, 채소밭가에서, 그죠? 채소밭가에서 우리 채소밭가에서 기운을 주라 나오는 그 시죠. 그 다음에 폭포, 자 이런 시들이 이제 이 시집에 실려 있었죠. 우리 많이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의 시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김수영이요. 이때부터 직접적으로 영화나 메디아에 대해서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효대사 드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잡지라든지 그러니까 현대 문물의 문화가 막 시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영화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Last Train from 건힐, 건힐에서부터 마지막 기차 이런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김수영이 좀 착각하는 면이 있는데 요 건힐에서의 결투라고 있죠. 일본어로 건히르 게토라고 나오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성사하고 중앙극장 아세요? 단성사라고 지금도 있나요? 없어진 것 같아요. 단성사. 피카디리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단성사는 없어졌어요. 근데 단성사에서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바로 59년에 단성사에서 상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영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이 친구입니다. 커크 다그라스하고 이 커크 다그라스가 이제 보안관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커크 다그라스의 친구가 앤소니 킨이에요. 근데 앤소니 킨은
이 마을의 전체 마을의 주인이에요. 호텔이고 뭐 술집이고 전체 건물의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전체주의자예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앤소니 이 커크 다글라스의 부인이 인디언이거든요. 아주 이쁜 인디언인데 어느 날 겁탈당하고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커크 다글라스가 찾아보니까 그 시신 옆에 배지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의 배지인 거예요. 안장에 배지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앤소니 킨 아들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고 인디안 여자를 겁탈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친구의 아들을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의 아들을 잡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 영화예요. 근데 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친구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가는데 적이 되는 거죠. 앤소니 킨하고. 근데 모든 사방이 적이에요. 그 탈출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다 커크 다글라스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 막 술집 주인도 적이고 은행장도 적이고 다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적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죠. 나중에 친구가 앤소니 킨까지 죽이고 법정에 이제 그 살인자를 데리고 가는 게 끝입니다. 영화가. 그래서 이제 정의가 이긴다 이런 영화 주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아마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의 흐름을 봅니다. 이 영화를 이제 바로 단성사에서 1년 전에 영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그 김시영이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연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앞부분하고 몇 군데만 우리 해화당에서 온 광로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광로진 선생님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 그림자가 없다. 1960년 4월 3일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4.19 일어나기 전에 한 보름 전에 쓴 시죠. 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자가 없다. 우리들의 적은 늠름하지 않다. 우리들의 적은 커크 더글라스나 리처드 위드마크 모양으로 사나울지도 않다. 그들은 조금도 사나운 악한이 아니다. 그들은 선량하기까지도 하다. 그들은 민주주의자를 가장하고 자기들이 양민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선량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회사원이라고도 하고 전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요리집에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웃고 잡담하고 동정하고 진지한 얼굴을 하고 바쁘다고 서두르면서 일도 하고 원고도 쓰고 치부도 하고 시골에도 있고 해변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산보도 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애교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곁에 있다. 우리들의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을 이다지도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우리들의 전선은 벤게르크도 노르망디도 연이고지도 아니다. 우리들의 전선은 지도책 속에는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집안 아닌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직장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동리인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의 모습은 초토 작전이나 번힐의 혈투 모양으로 활발하지도 않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거리를 걸을 때도 환담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토목공사를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울 때도
웃을 때도 풋나물을 먹을 때도 시장에 가서 비린 생선 냄새를 맡을 때도 배가 부를 때도 목이 마를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졸음이 올 때도 꿈속에서도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수업을 할 때도 퇴근 시에도 사이렌 소리에 시계를 맞출 때도 구두를 닦을 때도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이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저는요, 시낭송가들 모임에 가서 강연을 자주 하거든요. 여러 모임에. 그 다음에, 울산에서도 10월 달에 공연이 있지만 시낭송가들하고 하는 공연이 많아요. 여러 지역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해설하고 시를 낭송하거나 음악가들이 이제 하고, 그래서 울산에서 10월 10일인가요? 화요일날 가서 울산 중앙극장인가? 제가 여기다 나중에 넣어야 되겠네요. 울산에 가서 이번에 또 큰 극장에서 그 울산의 음악가들 또 성악가들 같이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받은 목소리보다도 이 시민의 목소리로 낭송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이걸 갖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야말로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는 그야말로 막걸리 젖은 목소리로 흰 바람벽이 있어. 이렇게 읽어줘야지 아나운서 같이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목소리로 정말 시민의 목소리로 이 혁명에 대한 시를 읽어주셔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해화동에서 오신 광로진 선생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 시를 한번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구나. 이 부분을 안 읽었구나. 이 부분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 마지막. 여기 그렇다. 예. 네, 뒷부분 안 읽었는데요. 그렇다. 민주주의 거기부터 안 읽었나요? 네, 거기는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 시작. 그렇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지. 그래. 응. 뭐? 그래. 그래. 네. 근데 이런 뒷부분에 이런 영향은 어떤 영향일까요? 김시영이 이제 연극을 했기 때문에 연극 대본처럼 독백과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사람들 다 거기로 모이지. 그래. 거기로 가지. 결국은 시궁창에 모일 사람들은 욕망의 사람들은 욕망에, 파리는 파리끼리 모이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어떤 체념과 이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정치판이나. 근데 이게 꼭 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를 제 마음 속에서도 읽었어요. 제 마음 속의 욕망이라든지 교활. 내 안에도 교활이 있지 않나. 욕망이 있고 적이 있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정치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김시영 씨나 이런 시를 읽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부패도 같이 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림자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기 전에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우리 PD님하고 이거 양평고속도로 이거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림자가 없어요. 이게 누가 했는지 지금 아직까지 몰라. 그죠? 국토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국토부에서 했다고 지금 실토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했는데 이게 VIP까지 가느냐. 이게 아직까지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림자가 안 보여요. 제가 일본에서 귀국할 때 귀국하는 날
아주 공교롭게 용산 참사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비행장에서 김포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그 무거운 거 끌고 그냥 용산에 갔어요.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새벽을 새는데, 이거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거기다 이제 나무를 놓고 드럼통. 사람들이 밤을 새더라고요. 밤을 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그 트렁크를 끌고 밤을 새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 그러고 이제 제 친구 이제 박래군이 이제 그거 같이 5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순천향병원 거기다가 이제 새벽에 잡혀가는 거예요. 레군이가 거기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 이제 우상호라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상호랑 같이 저랑 이제 레군이랑 셋이서 아침이면 이제 레군이가 잡혀간다 하면서 상호가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우상호가.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때 낙선했을 때였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상호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비판도 받지만 저는 그 우상호 국회의원의 중심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림자도 안 보이고 누가 했는지 저질렀던 사람들, 놈들이 다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명령했던, 그죠? 그 경찰청에 있는 사람이고 뭐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5명이 죽었는데. 또 거기다 정경들이 죽었는데, 불타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고, 여기 고속도로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거, 아직까지 요 정도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승만의 독재는 그림자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이 안 보이면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근데 정말로 이소영 국회의원인가? 여자 변호사 출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 사건을, 그림자를 파는 거죠. 예? 그림자의 원인을 파는 거죠. 지금 이것도 그래요. 그죠? VIP가 경로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국방부 장관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너무 지금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자뿐만 아니라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의 특징이에요. 전체주의는 원인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감춰요. 근데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사회는 사과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요. 여러 번 사과하잖아요. 사과하고. 노무현도 몇 번을 사과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부패한 자들은 사과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박정훈 대령 때 지금 박정훈 대령의 문제가 나는데도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보이질 않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하면서요, 이 문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다. 이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다. 이거 논어와 맹자에 나오는 거죠. 이거 주역에도 나옵니다. 이 구절. 하늘과 땅 사이에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건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 식으로 싸워야 된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근데 민주주의 식으로 싸웠다가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정부 때 여러 회의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해도 되겠죠. 장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장관 식사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 선배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다 잡아놓으라, 그놈들. 그러니까 그 장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근혜식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선배가 그 식사 자리인데, 이제 불고기 구워서 먹는데, 못 먹을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너희들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장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부패를 뿌리를 뽑으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장관님도, 그러면 우리가 박근혜식으로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블랙리스트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히 또 70년식으로 완전히 깡패 나라가 돼버렸어요, 진짜. 그 그림자 보이지 않고 다 그냥 한 명씩 제거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됐는데 그림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처음 볼까요? 우리들의 적은 늠름하지 않다. 우리들의 적은 커크 다그라스나 리차드 워드마크처럼 사나웁지도 않다. 그러니까 리차드 워드마크는 이 사람인데 착각한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커크 다그라스의 상대는 누구였죠? 아까? 앤서니 퀸이었어요. 근데 리차드 워드마크로 지금 김시영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글 쓰면서. 아마 영화배우 이름을 틀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커크 다그라스하고 리차드 워드마크가 나오는 영화를 제가 못 찾아봤어요. 못 찾아봤는데 그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건일의 전투 얘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건일의 결투. 그러니까 앤서니 퀸이어야 되는데 시를 쓰다가 이렇게 가끔 착각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사납지가 않아요. 얼마나 선량하죠. 아주 친절하고 선량하고 그리고 똑같아요. 전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성사에서 이 영화를 이제 보았을 것으로 추론하는 거죠. 단성사에서도 하고 또 중앙극장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이 건일의 결투를 본 거죠. 4월 3일에 쓴 시입니다. 이게 59년에 건일의 결투를 60년 1월에 이제 건일의 혈투가 59년에 만들어졌는데 60년 1월에 단성다 중앙극장에서 상영되었거든요. 이 영화에 이름을 넣은 거죠. 이제 1월 달에 상영.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시를 쓸 때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 영화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제가 아까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맷 모건이라고 이제 맷 모건이 커크 다그라스입니다. 그다음에 크레이그 벨든이 약자가 12잖아요. 12. 그 앤서니 퀸인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주 옛날부터. 근데 맷 모건이 커크 다그라스가 보안관이거든요. 근데 앤서니 퀸을 이제 리차드 워드마크로 착각한 것 같아요. 시에서. 근데 크레이크의 아들이 앤서니 퀸의 아들이 인디안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어요. 인디안 여성이니까 강간해도 되겠지 하고 살해했는데 사실은 그 여성이 맷 모건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떨어뜨린 어떤 그 안장이 떨어져 있는데 살해 장소에 10이라고 크레이크 벨든의 약자가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커크 다그라스가 그 앤서니 퀸, 크레이크 벨든을 찾아가죠. 범인이 크레이크 아들이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막 난리 나죠. 아들을 막 때리고 이놈아. 근데도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그러는데 6시간 이후에 기차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연방정부 법원으로 가는. 그래서 커크 다그라스가 아들을 호텔에다가 이제 잡아놓고 그 도시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적이에요.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마을 전체와 싸우면서 결국은 이제 6시간 동안 총격전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크레이그가 숨지는데 친구였다가 결투를 벌이는 적으로 바뀌지만 마지막에 다시 친구로서 죽습니다. 이 영화가 이 내용이 이 시하고 통하죠. 첫째는 이 마을 전체가 술집, 호텔, 이발소 모든 게 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홀려 있는 거죠. 그 부자, 그 집주인이니까, 마을 주인이니까. 근데 정말 그 앤서니 퀸이 죽자마자 그 마비에서 다 깨어나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눌려가지고. 지금 절대로 한 명이라도 밀려나면 안 돼요. 옛날 말처럼 쫄면 안 돼요. 쫄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겁난다고 막 이렇게 한 명씩 넘어가면은 이게 선거할 때 특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김시영은 그 혁명에서 이런 걸 봐왔던 거죠. 자, 우리의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전선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dunkerque 나오잖아요. 이것도 영화를 했어요. 59년에 dunkerque. 그러니까 이걸 보거나 사건을 알았던 거죠. dunkerque 사건 유명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서도 dunkerque 영화 있었죠? 그죠? 노르망디 연이고지는 명확히 전선이 보이는데
전선이 안 보여요. 전선이 안 보여요. 우리들의 집안 안의 경우도 있고, 직장인 경우도 있고, 동료인 경우도 있고, 저기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아유, 이 감독 대단해요, 그죠? 좋아하세요? 예, 정말 배트맨부터 해가지고 정말 뭐 보신 영화 많으시죠? 네. 아, 선생님, 이 영화는 정말 어떻게 탑이에요, 선생님? 어떤 의미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화면으로. 예. 네. 아이고, 선생님한테 얘기 좀 들어야 되겠네요. 예,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하여튼, 크리스토프 놀란이 만들면은 그냥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놀란이, 배트맨도 만들고, 진짜, 지금도 뭐 만들었죠? 핵무기 만든 사람 영화. 오펜하이머 만든 사람이에요, 놀란 감독이. 정말 대단한 감독인데, 이분이 만든 영화가 이제 덩케르크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덩케르크예요. 덩케르크인데, 우리로 말하면 흥남 철수작전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 이제 있던 몰려있는 이제 그 연합군들이, 영국군들, 연합군들이 이쪽으로 이제 영국으로 옮기는 작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덩케르크 작전인데, 됴케르크라고 하죠. 큰 작전인데, 이게 전선이 보이잖아요. 명확히. 이것도. 적의 전선이 명확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가 1959년에 상영되었었어요. 덩케르크라고. 덩케르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시인, 작가라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인문학을 섭렵해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덩케르크, 이걸 본 거죠. 그래서 4.19 혁명 바로 앞에서 적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감쌌을까요? 부정선거를 하고. 온갖 부정선거를 하고, 정말 이 선악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이 보이지 않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적으로 생각했던 그 앤서니 킨의 정부, 여자가 오히려 총을 갖다 줘요, 장총을. 지금으로 말하면 기관총 같은 거죠. 그걸로 싸워서 견뎌요. 막 연발로 나가는 장총이에요. 몇 발을 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커크 다그라스가 살아났는데, 적인 줄 알았던 사람이 편은이 돼주는 거죠. 그야말로 앤서니 킨이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여인이 오히려 그 치마에다가 장총을 숨겨가지고 갖다 줘요. 호텔의 2층에.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싸워서 견디는데, 김시영은 이렇게 다양한 적을 예시합니다. 전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또 술을 마시고 우리랑 웃고 자담해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식사하는 사람이, 같이 만난 사람이 또 다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죠. 자, 근데 이런 식의 상상력은 이마가 이미 썼거든요. 이게 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마의 시 적이라는 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 사랑스럽게 한이 없는 나의 필생의 동무, 적이여, 정말 너는 우리들의 용기다. 너의 적을 사랑하라. 복음서는 나의 광영이다. 이렇게 나오죠. 너의 적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역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적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역시 니체의 사고적인 것이죠. 그죠? 적의 본질을 잊은 것이 아니라, 적을 통해서 전진할 힘을 비축했듯이 김시영은 제2공화국 너는 나의 적이다라고 명확히 썼어요. 1960년 6월 3일 일기에다가 제2공화국 너는 나의 적이다 이렇게 명확히 썼습니다. 명확히 썼는데, 이 적에 대한 생각은 이 니체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니체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강한 위버맨시를 강조했습니다. 적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거죠. 적을 통해서. 적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나를 키우는 방법을 하나를 보는 겁니다. 니체가 이렇게 썼어요. 적을 갖되 증오할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져야 한다. 경멸스러운 적은 갖지 말도록 하라. 너희들은 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적의 성공이 곧 너의 성공이 될 것이다. 이야, 이거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분들 계세요? 오늘 미워하는 분 계세요? 저는요, 한 3, 4년 전에 황당한 적이 생겼어요. 저는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분이 까마득히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저한테 막 메일을 써가지고 막 욕을 한 거예요. 좀 황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어디로 들어가는 이사의 하급 직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입장이 달라져가지고 막 저한테 막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지어내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만약에 분노했다면 제가 그 급밖에 안 될 텐데 제가 답장을 써서 왜 그래 이렇게 썼어요. 마음을 편안히 하라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냐고. 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썼어요. 무슨 상황이 요즘 나쁘냐고, 마음을 편안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편지는 좀 편안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좀 신뢰한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왜 이런 욕을 했을까?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그 사람, 그 후배에게 더 인정받을 책을 내야지 하고 책을 냈던 것 같아요. 2, 3년 사이에 더 책을 냈어요. 저를 추동하는 힘이 된 거죠. 한때의 적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더 책을 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 이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고 42살, 43살 정도의 니체가 썼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보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색.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적은 보색 관계라는 거예요. 나랑 반대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색이라는 거죠. 보색. 적은 보색이에요. 니체 생각은 적이란 것은 보색이라는 거죠. 나랑 색깔이 반대예요. 보색. 이 보색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보색. 이게 보충해주는 색깔이에요. 반대편인데. 그래서 적이란 것은 보색 관계라는 거죠. 다른 색상의 두 개의 빛깔이 영향을 주고받아 더 뚜렷하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민청년이 몇 주년이죠? 그러니까 84년부터 지금 하니까 몇 주년이죠? 네? 1984년에 민청년이 결성돼서 40년? 예, 40년. 그 40주기 해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가져요, 10월 달에. 그래서 젊을 때 그 다 투쟁하고 그러다가 김근태 선생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막 40명, 50명 출발해가지고 100여 명으로 각지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한 거예요. 저도 그 멤버였어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사진을, 죽은 사람들 사진을 모으고 살아남은 사람들 사진을 모으고 있어요. 다들 막 나이가 이제 60대 나이 드신 선배들은 막 돌아가신 뭐 김병곤 선배도 있고 막 이렇죠. 김근태 선배도 돌아가시고 막 여러 명이 돌아가셨는데, 또 이게 막 그 표본 해가지고 저쪽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운동 경력을 삼아가지고 저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걸 보는데 참 이분들의 삶이 빛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윤동주의 삶도 보면, 윤동주가 1935년에 평양 숭실에 들어갔을 때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학교를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백 명이 학교를 자퇴원서를 내고 나와요. 제가 그때 위대한 몰락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안 다녀도 좋다.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한국 사회에 뛰어난 의사도 있고 경영인도 있고 교수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그 숭실 그 자퇴생들, 위대한 몰락들, 이런 사람들,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 것 같지만, 이 보색 관계로, 이 보색 아닙니까? 레드하고 그린, 그죠? 이 빨강색하고 요게 보색이에요, 그죠? 노란색하고 요게 보색이네요. 하얀색의 보색은 깜장색이겠죠, 그죠?
저는 노란색의 보석이 검은색 같은데, 그죠? 검은색에다 노란색 이렇게 하면 참 예뻐요. 지금도 이 책 표지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표지 만들 때 저거랑 상의해서 노란색에다 강렬하게 검정색으로 하자고. 그러면 이게 색깔이 살아나요, 서로들. 보색 관계하면. 그래서 영어로 complementary color라고 써요. complementary는 서로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체의 생각은 적이란 보색 관계다. complementary.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갖다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정치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적은 나를 정말 같이 적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 The success of your enemies are all your successes. 아니, 저는 이 나라 정부가 더 이상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고. 불가능해요. 이게 굴러가면요, 세우지를 못해요. 지금 정부 요직을 완전히 뉴라이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말이 뉴라이트지, 그냥 친일파들이에요. 정신없는 친일파들. 일본보다 더한 친일파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막 밑에까지 다 바꿔놔가지고 이게 바퀴가 이제 돌아가서 멈추지를 못해요. 이거는 정말, 투표뿐만 아니라 어떤 정말 국민들의 단합한 힘들이 필요하지. 진짜 이거는 저는 적이라고 규정하는데 이제는 정말 위험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양평 고속도로 이런 사건들 또는 우리 대령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림자의 그 원인도 보이지 않고 용산 참사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그 보이지가 않는 전선을 제 마음에서도 봐요. 그냥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교활이라는 시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교활. 나는 얼마나 교활한가. 내 속에 교활한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 가서 식사하고 어디 가서 무슨 강연을 하고 이럴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어디서 강연해달라고 그래서 강연했더니 제 한 달치 본 것보다 더 주는 거예요. 2시간 강연하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청평인가 거기 갔더니 흰색 건물이 숲속에 있어요. 그 유명한 종교단체, 뭔지 아시겠죠? 예. 거기가 어디예요? 전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멀리부터 엄청나게 멋있더라고요. 흰색 건물로. 완전 외국 같아요.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 무슨 단지 같아요. 거기 이제 외국 국제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돈 보고 갔나 봐요. 제가. 그래서 쟤한테 야 우리 그때가 오래되는데 제 큰아들 학기 등록금이 해결되는 그 정도 돈이에요. 야 아들 등록금 해결됐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거기서 강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했다가 사진 한 장 찍히면 제 일생이 끝입니다. 그랬더니 막 주최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기 지역사회에 정치가가 앉아있고 누구 지도자가 앉아있고 학생들이 몇백 명이 앉아있고 제가 강의 못합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차를 돌려서 갔더니 내려온다 그래서 저 갑니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그냥 학생들은 제가 나중에 강의할 수 있는 강의하겠다는데 여기선 다시 강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제 강의를 들으려고 강남의 어느 고등학교를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강의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강사료가 다운이 됐지만 그래서 좋았어요. 세화고등학교인가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나요.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 밥 먹는 곳 이런 것들이 교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교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글을 발표하는 곳 거기서도 제가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면을 생각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고 정치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어디 가서 우리가 얘기하고
저는 제 무용과 학생들에게도 아무데나 가서 무용하지 말라고, 성악과 학생들에게도 아무가나 돈 준다고 연주하지 말라고, 잘 보고 엉뚱한 데 가서 연주하고 바이올린 키지 말라고, 그 예술가로서 그 자기 지조를 지키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적을 잘 주의롭게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교활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양계와 신무시에서 제 4부에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가요. 김수영을. 와, 그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4.19의 시들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시 중에서 정말 뭐 모든 시가 빛나지만 정말 가장 빛나는 그 4.19의 시가 나오는 이 시대의 시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육법 전소와 혁명, 푸른 하늘을, 가다오, 중용에 대하여, 이런 정말 빛나는 시들을 우리가 다음 모임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교활 잘 구분하면서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